수도원 벽에 매달린 당신의 손가락 아래로 차가운 빗물이 흘러내립니다. 손가락 밑에서 돌덩이가 묵은 빵처럼 부스러지고 저 아래에 앵글로색슨 경비병 수십 명이 당신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거든요. 항구에 떠있는 배 위에서 배오른이 소리칩니다. 빨리 결정해. 농부 녀석, 네가 쓸모있다는 걸 증명하든지 아니면 노르웨이까지 헤엄쳐 가든지. 양들을 돌보던 평화로운 옛 시절이 이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양들은 당신에게 화살을 쏘지는 않았으니까요. 마을 장로들이 신들이 당신을 택했다고 했죠. 그런데 왜 항상 선택받는 건 장로들의 살찐 자식들이 아니라 제일 깡마른 농부의 아들인 걸까요? 지금부터 농부의 아들이 바이킹이 되는 그 처절하고도 웃긴 진짜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수도원 꼭대기에서 황금 십자가를 훔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다리에 화살 하나를 맞은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 전문 폭력배 집단의 배 위에서 당신이 쓸모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배 위에서 당신을 죽이려는 것들의 목록, 밧줄, 노, 파도, 그리고 당신에게 씩씩거리며 웃어 보이는 저 베테랑 바이킹이죠. 배오른이 고함을 지릅니다. 더 빨리 노져와. 양떼왕기 선수야. 당신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젓지만 노가 마치 당신에게 화가 난 순양처럼 저항하는 느낌입니다. 근육은 분노한 트롤에게 학살당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고 아침에 먹은 것들은 바다가 더 좋다며 뛰쳐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선원들은 이 녀석 화요일 전에 죽는다 팀과 수요일 전에 죽는다 팀으로 나뉘어 내기를 걸고 있거든요. 반단이라는 선원만이 당신이 살아남는다는 쪽에 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항상 남들이 반대하는 쪽에 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두개골에 박힌 금속판을 두드리며 씩 웃습니다. 도끼의 머리를 맞고도 살아남은 그 경험 이후로 역발상 배팅이 주특기가 됐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지금 개인의 저 팬클럽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초모 냄새만 나지 않는다면 꽤 근사한 일이었겠지만요. 훈련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관 하프단이 소리칩니다. 지금 내 머리야. 칼이 아니야. 다리 셋 달린 염소보다도 발놀림이 꽝이구만. 온몸이 멍이 별자리처럼 퍼져가고 있고 선원 치료사 헬가 할머니의 처방은 단 2가지. 발효생선 기름을 바르거나 아니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칼이 더 이상 납덩이처럼 느껴지지 않고 도끼에서 어느 쪽이 위험한 끝인지도 드디어 파악한 거죠. 배오른도 인정합니다. 농부 녀석. 첫 전투에서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군. 그에게서 이 말을 듣는다는 건 거의 청혼이나 다름없는 극찬입니다. 첫 번째 습격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바이킹 인생에서 거의 모든 죽을 뻔한 경험들이 그렇듯이 말이죠. 배오른이 외칩니다. 우리는 약탈하러 온 거지 인테리어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죽지 마. 서류 처리가 진짜 귀찮아. 해변은 곰칫과 예약만큼이나 반갑지 않은 분위기고 방어군이 이미 대여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떨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옆에 있던 베테랑 에이리크 외눈박이가 당신의 떨림을 알아채고는 씩 웃습니다. 첫 전투 긴장감이지 뭐. 그냥 화난 양이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당신 누나 결혼식에서 술 과음한 것보다 더 빠르게 아수라장이 됩니다. 칼을 휘두르는 당신의 손이 이건 진짜라는 걸 비로소 실감하고 있죠. 배오른을 측면에서 기습하려던 방어군 하나를 발견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를 향해 몸을 날립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생선 더미가 충격을 흡수해줬죠. 배오른이 외칩니다. 잘했어 농부 녀석. 다음엔 생선보다 칼을 좀 더 활용해봐. 당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호칭은 배오른의 등을 지킨 바이킹. 약간 청어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요. 약탈보다 훨씬 무서운 적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스칸디나비아의 겨울이거든요. 에이리크는 바다 표범 기름을 수염에 바르며 고드름이 안 생긴다고 자랑하는데 그 직후 갈매기 한 마리가 그의 수염을 점심으로 착각하고 급강합니다. 에이리크가 깃털을 뱉어내며 말합니다. 지난 겨울은 추위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말을 불 위에 녹여야 들릴 정도였다고. 판단이 뭔가를 내밀며 말합니다. 자, 먹어. 인격 수양에 좋아. 그게 생선이었는지 아닌지는 전생에서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킹 의료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 내 몸이 알아서 버티는 것. 헬가 할머니는 죽지 않는 한다 낫는다는 신조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농사보다는 낫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뭔가가 당신을 죽이려 할 때는 정직하게 대놓고 덤비거든요. 첫 지휘 기회는 모든 것이 최악으로 흘러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영국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 배오른이 파도가 던진 술통에 맞아 쓰러지고 갑자기 모든 선원들이 당신을 바라봅니다. 마치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요. 에이리크가 폭풍 너머로 소리칩니다. 농부 녀석, 네가 배오른을 봐왔잖아.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고기 회식 자리 배치 정도부터 시작하고 싶었는데 첫 리더십 과제가 이거라니요. 당신은 폭풍의 힘에 맞서는 대신 그 힘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배들을 거대한 파도 위에 태워 항구, 방어망을 돌파하는
천연공성 무기로 쓰는 거죠. 당신이 외칩니다. 엄청난 등장을 하든지 아니면 물고기들에게 자손대대로 전해질 이야기를 남겨주든지 둘 중 하나야. 폭풍이 당신을 항구방어 쇠사슬 너머로 실어다주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농부 녀석이 아닙니다. 확실한 죽음을 승리로 바꾼 미치광이 바이킹 세계에서 이건 최고의 승진을 의미합니다. 20년이 성공한 약탈 다음 날 습쥐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고 고통스럽고 흥미로운 흉터들이 잔뜩 남은 채로요. 이제 당신에겐 자신만의 배가 있고 대체로 말을 듣는 선원들이 있으며 더 이상 농부 녀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폭풍기수라고 부릅니다. 에이리크만은 아직도 생선 태클러가 더 어울린다고 우기지만요. 당신이 자신만의 약탈을 이끌던 어느 날 눈에 익은 광경이 보입니다. 한 어린 신입이 벽에 매달려 있는데 그 표현이 여굴 속 닭만큼이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선원들이 저 녀석 살아남을지 내기를 걸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문득 자신의 첫 번째 약탈을 떠올립니다. 당신이 베테랑들에게 말합니다. 저 녀석한테 기회를 줘. 일부는 투덜댑니다. 분명히 마음이 물려 빠졌다느니 양끼왕끼 선수 후계자 아니냐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해냈습니다. 착지가 술 취한 거위가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타는 꼴이긴 했지만요. 당신이 그를 일으키며 말합니다. 바이킹 인생에 온 걸 환영해. 첫 번째 교훈. 땅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딱딱해. 그때 아침 햇살 속에서 화살촉의 빛이 반짝입니다. 정찰병의 보고와 달리 수도원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당신은 신입을 밀쳐내고 첫 번째 화살 세례가 쏟아집니다. 가슴에 박힌 화살이 아마 더 아팠을 텐데 이 아이러니에 대한 짜증이 더 크거든요. 20년간 세상이 던진 모든 것을 버텨왔는데 결국 선의의 행동 하나가 이렇게 될 줄이야. 오딘의 유머 감각은 정말 꼬여도 너무 꼬였습니다. 신입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마치 패닉에 빠진 닭충과 구별이 안 됩니다. 당신이 말합니다. 호들갑 떨지 마. 더 심한 것도 버텼어. 사실 그보다 심한 건 없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권리 정도는 있으니까요. 하늘이 어두워지며 발키리들이 번개와 안개로 만들어진 말을 타고 폭풍 구름 사이로 내려옵니다. 당신은 지금껏 걸어온 길을 떠올립니다. 겁에 질린 농부에서 바이킹 지휘관까지 그 수많은 죽을 뻔한 순간들, 실제로 죽은 순간들, 폭풍들, 그리고 그 끔찍하게 발효된 생선까지요. 당신이 중얼거립니다. 바이킹으로 사는 것의 진짜 최악은 뭔지 알아? 죽는 것 자체는 사실 제일 쉬운 부분이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신입이 당신의 칼을 집어드는 모습입니다. 마치 물릴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꼭 처음에 당신과 같습니다. 발키리들이 다가옵니다. 이제 오딘의 대전당을 향한 마지막 약탈이 시작되는 겁니다. 양들한테 화가 나는 줄만 알았던 농부 아들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말이죠. 안 그렇습니까?